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7월 초쯤 이 충남 태안에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충남 태안 2박 3일 동안 다녀온 곳들과 이 먹을 곳들 해서 좀 시간 순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태안 뭐 가실 분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아침 일찍 이 고양 종합터미널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태안까지 갔는데요. 다행히도 이 고양에서 일산에서 이 태안까지 가는 버스 있어서 나름 편하게 갈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좀 태안까지 가는 버스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태안에 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또 중간중간 다른 곳 들려서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 고양 종합 터미널 되게 넓고 쾌적하고 표도 그냥 바로 뭐 자동기기든 매표소에서 끊으면 되고요. 저도 표 바로 그날 이날 아침에 끊어서 좀 아침 첫 차를 타고 갔습니다. 첫 차가 오전 7시에 출발했는데요. 2번 탑승구에서 이 태안 가는 첫 차를 탔습니다. 하여튼 이 버스는 김포공항이랑 당진이랑 서산을 들려서 태안까지 가는 버스였고요. 오랜만에 우등버스 앉아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좀 풍경들 되게 예쁘다는 생각 들었고, 좀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서산 쪽에는 좀 강에 물도 많이 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날 되게 날씨가 되게 좋았고요. 한 3시간 정도 달려서 이 태안 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 태안에 도착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이 농어촌 버스를 타고 이 첫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 식사는 어디에서 할까 하다가 태안에 상당히 괜찮은 이 중식당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요. 진미각입니다. 진미각은 원래 서울에서 영업을 한 곳인데 이곳이 바로 진미각 본점을 태안으로 이제 이전해서 영업 중에 있더라고요. 진미각은 이 만두가 되게 유명한 그런 중국집이고 저는 간짜장이랑 튀김 만두를 주문해서 좀 아침부터 술 한잔 해줬습니다. 이 간짜장은 바로 볶아서 나온 그런 간짜장이었는데 적당히 좀 꾸덕하게 춘장 진하게 해서 먹기 괜찮았다는 생각 들었고 되게 좀 슴슴한 그런 맛이 있었고요. 튀김 만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퀄리티의 튀김 만두로 뭐 군만두랑 튀김만두랑 이렇게 뭐 먹어봤을 때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쏙 드는 튀김만두 맛있었고 다음에 또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진미각은 나중에 따로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태안 버스 터미널 가서 이번에는 좀 여행을 관광지를 가줬습니다. 또 태안에 의외로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파도리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이 농어촌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가니까 이 파도리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파도리 해수욕장은 이 파도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해서 파도리라고 불리는데 이 파도리 해수욕장 되게 뭐 적당한 사이즈로 이 해수욕장보다는 이 파도리 해식 동굴이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해식 동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맨날 이제 다른 분들 좀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에서만 보기만 했었는데 막상 가보는 건 처음이었고요. 확실히 좀 바람이 적당히 부는데 좀 물결들도 많고 좀 파도 소리도 듣기 좋은 그런 파도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파도리 해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식 동굴 때문에 의외로 좀 젊은 분들이 많이들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었고요. 그래도 뭐 다른 뭐 관광객 분들도 꽤 볼 수 있었고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도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약간 좀 줄을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해식 동굴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자연 침식으로 인해서 동굴이 만들어진 그런 해식 동굴인데요. 이 파도리 해식 동굴은 한 2군데 정도 사진 찍기 좋은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게 그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 좀 많아서 사진 찍기 살짝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찍을 사진 다 찍고 좀 나올 수 있었고요. 파도리 해수욕장 이곳도 한 번쯤 좀 가보고 싶은 곳인데 드디어 이번에 좀 처음으로 방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카페랑 뭐 이 파도리 인생 버거집까지 있어서 식사하기에도 좋고 되게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아서 풍경 구경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제 오후가 되니까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친구 차를 타고 또 다른 관광지를 갔습니다. 태안 하면은 이 상당히 좀 가볼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한 곳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두리 해안 사구입니다. 신두리 해안 사구는 뭐 영화 촬영지든 뭐 해서 좀 많이 나왔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신두리 사구 센터가 있어서 이곳을 먼저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안 사구 보러 가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되게 관광지답게 상당히 좀 주변 여건 조성들이 잘 돼 있었고 되게 구경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먹어줬고요. 이 신두리 해안 사구 저도 말로만 듣다가 이날 처음 방문했는데 가족 단위든 좀 연인들끼리 방문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되게 좀 넓은 규모여서 뭐 A 코스부터 B 코스, C 코스까지 좀 코스별로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뭐 시간이든 체력에 맞게끔 구경하시기 좋았고 저는 이날 친구와 함께 좀 B 코스로 산책을 해줬습니다. B 코스는 거의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면은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요. 먼저 이제 모래 언덕이 가장 이곳의 인기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신두리 해안 사구에서 이 모래 언덕부터 보러 갔습니다. 모래 언덕 예전에 비해서 풀들이 많이 자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 있더라고요. 그냥 모래 언덕만 보면은 약간 좀 사막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두리 해안 사구는 관리가 이제 잘 돼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예전보다는 지금은 되게 이 푸르른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꽤 햇볕 때문에 날이 덥기도 했지만 또 송림이 있어서 그런지 이 나무들이 많이 있는 길을 걸을 때에는 꽤 시원하기도 했었고 볼거리도 좋고 오랜만에 좀 산책하니까 기분도 좋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두리 해안 사구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자연 경관만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있어서 되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좀 A 코스가 아닌 좀 B 코스든 C 코스까지 해서 한 번쯤 좀 같이 좀 산책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장료도 무료이고 좀 입장 관람 시간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낮에 가면은 좀 여유 있게 발라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요즘 같은 때에는 해질녘에도 좀 산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한 번 좀 시간 내서 가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B 코스길로 해서 되게 좀 산책을 해줬는데요. 좀 작은 언덕들도 있고 되게 좀 신기한 이런 풀들도 있고 해서 보는 것도 되게 괜찮았고 좀 아무래도 또 바다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신두리 해수욕장도 상당히 넓고 좀 리조트 같이 이런 관광지들도 잘 되어 있고 되게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저랑 친구랑 둘이서 처음 보면서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신두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도 상당히 고운데 정말 그 규모가 해수욕장 엄청 크게 있어서 되게 놀랐고 이 뭐 태안에는 좀 여러 해수욕장들 많이 있어서 뭐 꼬치 해수욕장이든 뭐 몽산포 해수욕장이든 좀 여러 해수욕장들 뭐 만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해수욕장 등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정말 여기 신두리 해수욕장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고 상당히 풍경도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를 산책하고 태안 읍내로 왔습니다. 태안 읍내 쪽에는 이 서부시장이랑 동부시장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녁 식사를 하러 동부시장으로 갔습니다. 동부시장은 지금 보시듯이 가운데에 테이블 깔고 야장에서 좀 회랑 이런 안하고를 구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인 곳이기도 하는데요. 저도 동부시장 이곳에서 명성회 수산에서 안하고 구이를 먹었습니다. 명성회 수산 거의 뭐 첫머리에 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뭐 밑반찬도 깔끔하고 안하고 주문하니까 살아있는 안하고 바로 손질해서 주셨습니다.
거의 안 하고 1kg에 거의 시가라고 하는데 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장님께서 먹기 좋게 다 뭐 구워 주시니까 젓가락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야장에서 먹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꽤 많이들 찾는 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안 오면은 항상 좀 안 하고 구이를 먹는 편인데요. 이 명성회수장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들은 다른 집이랑 비교해서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안하고의 이 육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에 먹었던 안하고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식사 마치고 뭐 태안 동부시장에서 서부시장까지 또 걸어가 줬는데요. 서부시장에는 뭐 태안 닭집이라고 해서 후라이드 맛있는 곳이 있지만 문을 일찍 닫아서 이 맞은편에 있는 바바코아에서 새우튀김이랑 순살 치킨 세트로 주문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어줬는데 새우튀김 상당히 좀 바삭하게 잘 튀겨져서 먹기 되게 좋았고 이 순살 치킨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맛이지만 바로 튀겨져서 상당히 좀 맛있게 먹기에 딱 좋은 그런 순살 치킨이기도 했습니다. 순살 치킨까지 맛있게 먹고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고요. 아침 식사는 바로 태안 이 광장 식당 김치국 백반을 먹었습니다. 이 태안 오면은 아침 식사는 항상 이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시원한 이 김치국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밑반찬도 뭔가 좀 집밥 먹는 그런 기분 들어서 마음에 들고 식당도 좀 깔끔하고요. 좀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된 그런 광장 식당인데 뭐 대부분의 모든 손님들이 이 김치국 백반을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생선구이까지도 있고 되게 아침 식사하기 좋은데요. 밥 상태도 좋고 김치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바지락, 육수랑 콩나물에 뭐 김치국, 두부까지 들어가 있어서 해장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김치국이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로 좀 해장을 시원하게 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명물인 태안 성당을 보러 갔습니다. 태안 성당도 이제 태안에서 좀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는데요. 이 건축물이 전주의 좀 종동 성당과 거의 똑같이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이 정성과 약간 좀 비스마르크식 같은 이런 양식의 건축물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좀 태안 성당 같은 경우에는 좀 주차하기도 편하고 좀 한 번쯤 잠깐 들려서 좀 보고 가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좀 성당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끔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미사 시간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좀 차를 타고 이번에는 안면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이 태안에도 태안 팔경이 있는데요. 태안 팔경 중에 하나인 안면 송림을 산책하기 위해서 가줬습니다. 안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가보는데 이곳도 바닷가가 상당히 넓은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정말 넓은데요. 정말 넓은데 주변 시설들이 뭐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거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와서 좀 가족 단위로 해수욕도 즐기고 좀 놀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백사장이 정말 넓게 있고 이 뒤편으로 송림이 꽤 울창하게 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풍경 이곳 또한 보기 되게 좋았고 이곳에서 서핑인지 하여튼 저렇게 배를 타는 분도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곳이었고요. 하여튼 그런 바닷소리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좀 파도 소리 듣고 다시 이번에는 안면 송림 산책을 해줬는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상당히 좀 되게 좋았고, 좀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되게 좀 시원하고 바람도 불어오고 좀 그늘도 져 있어서 산책하기 좋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좀 되게 이 길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 꽤 길게 있고 중간에 뭐 좀 군부대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다음 안면 송림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고, 안면 해수욕장도 같이 둘러봐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또 차를 타고 가줬는데요. 하여튼 여기도 좀 드라이브 코스가 길들이 꽤 풍경들이 좋다는 생각 들어서 친구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좀 드라이브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 안면 해수욕장에서 이제 위쪽으로 태안 읍내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좀 영상을 한번 찍어 줬는데요. 가는 길에 일단 뭐 그 삼봉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또 궁금해서 가줬습니다. 삼봉 해수욕장은 저도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이곳에서 송림길이 있었고 좀 바닷가도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좀 물놀이 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삼봉 해수욕장 좀 모래들이 약간 좀 굵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이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되게 이곳 또한 해변이 넓고 백사장의 모래들이 그렇게 뭐 고와 보이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조개들도 많이 있고 좀 발 지압도 되면서 둘러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삼봉해수욕장 이곳에도 또 해식 동굴이 있어서 어떻게 또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간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삼봉해수욕장 드디어 이제 해수욕장 개장한 첫날이기도 해서 한쪽에서 좀 제사도 지내고 있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볼거리들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아침 일찍부터 많이들 좀 방문해서 좀 물놀이들 좀 즐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일단 이곳 또한 되게 관리가 잘 돼 있고 바닷가 한쪽으로 보면은 또 해식 동굴이 있어서 사람들 또 많이들 좀 줄지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친구랑 같이 좀 이곳에서 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요. 태안에 이 해식 동굴이 이렇게 두 군데나 있는지는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파도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삼봉해수욕장 이곳에도 이런 또 해식 동굴이 있었습니다. 해식 동굴은 정말로 언제 봐도 또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실루엣으로 좀 연인들 뭐 좀 사랑 사진이든 하트 사진 그런 거 찍기에도 되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좀 어르신들 좀 줄 서서 사진 찍고 있는데 저도 좀 줄 서서 친구랑 같이 나중에 사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삼봉 해식 동굴입니다. 되게 좀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이곳에서 좀 둘러보고 바로 또 점심 식사하러 바로 근처 백사장 항해에 있는 길목식당으로 갔습니다. 길목식당, 이곳은 짬뽕 전문점인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비싸다고 하는 황후 짬뽕을 먹어줬습니다. 황후 짬뽕 되게 좀 신기했고, 이 길목식당 이곳 또한 나중에 또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먹어본 제가 짬뽕들 중에 가장 비싼 짬뽕인데요. 하여튼 되게 내용물도 푸짐했고 국물도 좋았고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이제 영상에서 조금 더 나중에 좀 길목식당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근데 이곳은 정말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었고, 좀만 더 늦게 오면은 무조건 대기 타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맛있는 식사했고요. 신진도, 이 태안의 신진도라는 섬에 있는 신진향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로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좀 친구들과 이제 같이 먹을 회도 뜨러 왔는데요. 신진향 이곳도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곳인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찾는 곳이었고, 나름 좀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산물이든 회를 좀 포장이든 직접 먹고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 신진도 5,000개 수산물 직판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해산물이든 회를 또 뜨시면 됩니다. 2층에는 좀 초장집이 있어서 회도 봐도 먹으러 갈 수 있었고요. 저는 둘러보다가 이제 군복수산이라는 이곳에서 회를 떴습니다. 참돔이랑 이 다른 생선을 회를 떴는데 좀 가격대가 있긴 했지만 되게 좀 만족스러웠고, 소라부터 뭐 가리비, 조개들, 키조개까지 좀 뭐
해산물이랑 개불이랑 뭐 다들 좀 다양하게 있었고요. 광어도 거의 자연산 광어로 있고 되게 좀 종류들 다양해서 이곳에서 회를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오징어 철이기 때문에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오징어 통찜이든 산 오징어 회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좀 오징어까지는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징어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말린 생선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기에도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또 주문한 회를 또 보는데 앞에서 바로바로 떠 주시는데요. 생각보다 좀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좀 마음에 들게끔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단 참돔회랑 더불어 이 자바리 회를 떴는데요. 자바리 회, 좀 뭐 태안 이곳에서는 뭐 자바리 회를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자바리 회 가격대가 있었지만 상당히 비싼 만큼 식감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씹을수록 단맛도 올라오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바리 회 1kg에 6만원 주고 또 왔고, 이게 1.5kg 정도이고요. 참돔회는 1kg에 뭐 3만원 정도였고, 참돔회 또한 1.1kg 정도였는데 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운탕거리도 따로 챙겨와서 매운탕도 끓여줬고요. 확실히 자바리 회랑 참돔이랑 비교해서 먹으니까 자바리 회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냥 혀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안의 이 연포 해수욕장에 있는 블레스 오션, 이곳에 숙박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날 이제 친구들 6명이서 좀 지냈는데요. 상당히 좀 큰 방이긴 했지만 되게 깔끔하니 숙박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좀 편하게 시설도 마음에 들고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연포 해수욕장에는 좀 숙소들 많이 있고,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 해수욕장인데 가족 단위로들 정말 많이들 사람들 와서 좀 즐기는 모습들 보기 좋았고, 저희도 이곳에서 짐 풀고 좀 쉬었다가 술도 마시고 저녁에는 숯불구이도 해줬습니다. 숯불구이는 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1층에 야외 야장도 있고 실내 캠핑장도 있어서 좀 원하는 곳에서 숯불구이 해 먹을 수 있었고요. 숯불구이 같은 경우에도 좀 친절하게 숯불 잘 뭐 해주시고, 저희가 준비해놓은 고기랑 뭐 가리비, 키조개, 버섯이랑 소세지까지 해서 술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 저녁 식사 일찍 마치고 좀 해질녘쯤 연포 해수욕장 산책을 해줬는데요. 어느새 사람들 다들 식사하러 갔는지 이제 물속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지고 있는 이 풍경 또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해안이면은 좀 이 바다 쪽으로 해가 져야 되는데, 연포 해수욕장에는 약간 좀 돌출된 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뒤편으로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질녘 풍경, 좀 서해에 왔으니까 좀 또 일몰도 봐줘야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풍경이 아름답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되니까 저녁에는 이 불꽃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불꽃놀이 폭죽 소리도 잠시나마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녁에 좀 뭐 불빛 비치면서 좀 조개 잡는 분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와, 맞다. 그러지. 나이를 먹었어도 언제나 좀 이렇게 여행 오면은 저런 폭죽 소리는 항상 듣기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도 좀 나가서 놀까 하다가 피곤해서 일찍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또 태안에 왔으니까 우럭젓국이랑 개국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서 향토 음식점이 원조 뚝배기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우럭젓국 3인분이고요. 우럭젓국은 국물 되게 시원하니 좋게끔 좀 맛있게 먹기 되게 좋았고, 개국지 또한 3인분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국지 보통 다른 집들은 국물이 빨갛게 해서 나오는데 이 집은 맑은 국물로 나오는 게 되게 특이했고, 그만큼 좀 국물이 또 시원하고 뭐 얼큰하지 않아서 또 색다른 맛으로 먹기에도 되게 괜찮은 그런 개국지였습니다. 하여튼 태안 이곳에 오면은 개국지는 항상 먹게 되는 것 같고, 게도 좀 신선하니 먹기 좋았습니다. 당연히 또 술도 한잔 해줬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면 친구들과 항상 여행을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태안에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갈 때는 버스 타고 갔지만 올 때는 또 친구가 일산까지 태워다 줘서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었고, 이제는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좀 태안에 좀 여행 가서 이 볼거리와 먹거리 같이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